KKMD 823화 중국 항모 랴오닝 앤 산둥이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에 2대1로 덤벼도 승산이 없다.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발끈한 중국. 영국 항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전투력은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 산둥 항모의 전투력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중국 랴오닝 앤 산둥과 2대1로 동시 교전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지난 4월 22일 모항인 포츠머스를 떠난 영국 해군 항모 타격 전단 CSG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떠난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최초의 중국 항모로 001형이라는 고유 명칭을 받기도 한 랴오닝과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002형 산둥은 구소련 시대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0년대 기술로 설계된 랴오닝 앤 산둥과 2017년 진수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성능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여기더해 운용되고 있는 함재기 성능 차이까지 두드러집니다. 번역 도중 역주로 설명되겠지만 중국 랴오닝 앤 산둥이 탑재하고 있는 함재기 J-15는 러시아 수호이 33을 기반으로 하는 4세대 전투기인데 반해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탑재하고 있는 함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랴오닝 앤 산둥과 2대1로 동시 교전을 하더라도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승리한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좋을 수 없는 보도 내용이고 영국 언론들이 공개적으로 랴오닝 앤 산둥과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싸움 붙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항공모함 및 함재기 성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003형 항모로 불리는 푸젠의 등장인데요. 텔레그래프는 003형 푸젠이 등장하면 인도 태평양에서의 세력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2025년 4월 20일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4년간의) 공백을 깨고 영국 해군 항모 타격단이 다시 한번 불안정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항모 타격단 배치는 중국을 향한 경고 신호로 여겨지고 있으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가 비슷한 체급의 중국 항모 랴오닝 및 산둥과 정면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입원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4월 22일 최첨단 45형 구축함, 23형 호위함, 타이드급 군수지원함,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된 항모 타격 전단과 함께 포츠머스 모항을 떠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여기더해 함재기 F-35B 라이트닝 전투기와 헬기로 구성된 2개 비행대대를 위한 항공지원함도 이 전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영국 해군이 마지막으로 항모 타격 전단을 분쟁 지역에 배치한 것은 2021년이었다. 당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HMS 퀸 엘리자베스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첫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번 출격과 마찬가지로 이번 항모 타격 전단 배치의 목적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중국 언론들은 이를 안 입고 온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은 미 해군 항모 타격 전단이 인도 태평양 해역을 횡단하는 경우가 잦다고 강조하면서 영국 또한 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최근 영국 언론들이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인도 태평양 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영국 항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중국 항모 랴오닝 및 산둥을 공개적으로 싸움 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언론은 특히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을 맹비난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해군 항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전투력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 산둥 항모의 전투력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따라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중국 랴오닝 및 산둥을 2대1로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원양 전투 시나리오에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F-35 함재기 부대의 전투력은 랴오닝과 산둥 항모의 공중 전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해군이 보유한 5세대 전투기 F-35B가 먼 바다에서 중국 항모 함재기 J-15와 만나 교전하게 된다면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J-15는 원래 지상 기반 전투기로 개발된 기종이기 때문이다. 텔레그래프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앞으로 몇 년 뒤 중국의 신형 항모 푸젠이 실전 배치되면 상황은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는 중국이 섣불리 마음대로 나설 수 있는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영국 항모 타격 전단이 아스튜트급 공격 잠수함을 동반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세계 최고이자 가장 위험한 공격 잠수함 중 하나인 아스튜트급을 상대하기에는 중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중국이 무모하게 도전해 온다면 많은 중국 전투함들이 해저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중국 현지 언론은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영국 언론은 항모에 탑재된 함재기, 즉 F-35B와 J-15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세대 차이에 근거하여 해상 전투 환경에서 영국 항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중국 항모 두 척과 동시에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F-35B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에 비해 중국 함재기 J-15는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27을 함재기로 파생시킨 수호이 33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4세대 전투기죠. 텔레그래프의 지적대로 F-35B와 J-15 사이에는 큰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항전 장비를 개선하고 A사 레이더를 탑재한 J-15B를 출시했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한 전투기가 아니라 역설계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발된 기체이다 보니 여러 결함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고요. 중국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소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에서 해킹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F-35C를 모방한 스텔스 함재기 J-35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라시아 타임즈는 중국과 영국의 이러한 주장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항공모함 간의 교전 결과는 단순한 포괄적 비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향후 자국 항공모함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를 탑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은 적대적 국가들을 위협하고 영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자주 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산둥 항모 타격 전단을 다른 전투자산들과 함께 대만 주변에 배치하여 훈련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산둥 항모는 필리핀 주변과 남중국해에서도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중국 해군 전투함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했으며, 산둥 항모가 고정익, 회전익 함재기들을 수십 차례 출격시켰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남중국해 혹은 분쟁 지역인 대만 해협을 통과하여 항해할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항모 타격 전단의 작전 특성상 적대적인 두 항모 타격 전단이 의도치 않게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두 항공모함이 운용하는 함재기들이 비슷한 거리를 걸쳐 비행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비행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항공모함을 떠난 함재기들이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넓은 공역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종종 국가의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들은 또한 미 해군 니미츠급 핵추진 항모 USS 칼 빈슨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재배치된 이후 영국 항공모함이 인도태평양에 배치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라시안 타임즈는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인도태평양 배치가 USS 칼 빈슨을 미 합중국 중부사령부 관할인 중동 지역으로 이전해야 했던 돌발 사태보다 훨씬 전에 미리 계획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과 그 호위함들이 클레망소 25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달 넘게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프랑스 샤를 드골 항모가 필리핀과 일본을 처음 방문했다는 점에서 해당 임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프랑스 및 영국이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항모를 배치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모색하려는 노력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 멋진 항해가 되기를. 항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인도태평양을 횡단하는 8개월간의 작전 기간 동안 인도,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인근 해역을 통과하면서 12개 나라에서 차출된 연합병력을 지휘하게 된다. 이는 영국이 오래간만에 배치한 최대 규모의 해군 타격전단이다. 8개월간의 인도태평양 배치 기간 동안 영국 육군 약 900명, 영국 해군 2,500명, 그리고 영국 공군 590여 명이 함께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영국 국방부는 하이마스트 작전이라는 코드명을 부여받은 이번 임무를 2021년 이후 가장 야심찬 배치라고 설명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등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기타 협력 국가에서 약 5,000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캐나다와 스페인은 항모 타격 전단 배치를 위해 군수 지원함들을, 노르웨이는 전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9개국이 어떻게 항모 타격 전단을 지원할지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타격 전단에는 영국 공군 제617 비행대 댐버스터와 제809 해군 항공대 피닉스 소속 F-35B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최대 24대 동행할 예정이다. 제820 해군 항공대는 항모에 멀린 마크2 대잠전 헬리콥터를 배치하고, 제812 해군 항공대는 항모 타격 전단을 호위하며 제815 해군 항공대는 와일드캣 대잠 헬기로 항모를 호위할 예정이다. 4월 22일 포츠머스를 출항한 후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타격 전단은 현재 지중해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나토 해상 훈련인 넵튠 스트라이크 25-1에 참가할 것이다. 이 훈련이 끝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인도양에 도착한 뒤 인도, 미국, 싱가포르와 1년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의 군사 교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 호주의 전략 항구인 다윈에 기항하게 된다. 그 다음 영국 항모 타격 전단은 호주, 미국, 뉴질랜드를 비롯한 16개 나라 병력들과 함께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참가한 후 대한민국으로 이동하여 선박 봉쇄 훈련을 실시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일본 도쿄 방위 교류전에 참여하기 위해 8월 말 도쿄만에 정박할 예정이다. 이렇게 227일간의 해상 임무를 마친 후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전단은 인도로 돌아와
수에즈 운하를 건너 2025년 12월 영국에 닻을 내릴 계획이다. 영국 국방부는 해당 항모 타격 전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해 지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는 대만을 중국을 배신한 지방으로 간주하고 본토로 복귀시키겠다고 공언해온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관세를 무기로 자유무역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에게 있어 자유무역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해상 자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관세와 해상교통로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해 반접근 지역 거부 A2AD에 근거해 미사일과 잠수함으로 한반도를 지킬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좋든 싫든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 세계 해상교통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만약 해상교통로가 공공재가 아니었다면 해외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도 그런 대한민국을 교본 삼아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도 존재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해상교통로가 더 이상 공공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힘으로 해상교통로를 장악할 준비를 차근차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전투력 건설의 모든 것을 오로지 북한에 맞추고 있는 육군 중심의 현재 전투 교리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항모, 유무인 복합체계, 경항모, 중형항모 같은 무기체계들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연합 해상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일본과의 협력 관계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